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남우 교수가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30년간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자 인베스터로 인정받아온 그가 좋은 주식을 고르는 1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탁월한 CEO는 메리트일까, 리스크일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무엇일까? 애플 시가총액은 왜 삼성전자의 5배나 될까? 책 말미에 4가지 종류의 피해야 할 기업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나의 투자 관점을 되짚어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 일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시장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특히나 생각하시는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물론 뭐 종목수로나 뭐 네. 지수로나 좀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진 또 않고 있어요. 거의 지금 많이 또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또 뭐 이렇게 엊그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러더니 오늘은 또 뭐 기계, 자동차 여전히 좋고 이런데 지금 시장 점검 간단히 해주시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많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일단 FOMC에서 일단 회사채를 뭐 매수하는 부분을 뭐 중단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시장의 시중금리 자체가 좀 그러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기준금리를 안 오르더라도 시장의 시장금리 자체가 일단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들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소비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장 안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알고 있는 악재는 대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테이퍼링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쉽게 생각하면 테이퍼링은 뭐냐면 아들이 갑자기 좀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일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활비를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몸이 좀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럼 부모님이 돈을 더 안 줘도 아들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모님이 돈 끊는 게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고 테이퍼링 된다고 무조건 뭐 이게 양적 완화에서 축소로 그냥 가버리고 시장이 그냥 쪼그라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 맞추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재밌는 비유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이슈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시장 안에서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 집 나갔던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오는 원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게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좀 선물처럼 온 이슈였는데 자 그러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또 워낙 지금 뭐 같이 올라왔고 뭐 어떤 부분 지금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원전이 되면 수소는 안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수소도 할 거고요. 수소가 일단은 최종점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일단 해두시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수소를 만드는 부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화력 발전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부분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가 있죠.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수소가 있고 아니면 LPG라든지 LNG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개질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산탄소 줄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뭐 개질이라든지 아니면 부생 같은 경우는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럼 전기 분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 거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 전기 부분을 원래는 화력 발전에서 만들면 이것도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어디서 만들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만들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을 거 아니냐 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야 그런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비싸. 소위 말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하는 것보다는 2배 이상 이제 설치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원자력 하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부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원자력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작은 건 많은데 터지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부분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폐연료봉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땅 밑에 묻어놔도 2만 년, 3만 년이 지나도 이게 계속 그 땅은 못 쓰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얘기가 빌 게이츠하고 오렌 버핏이 차세대 원전 부분에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보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분열을 시켜서 뭐 열이 막 이렇게 생기면 물을 부으면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가 나오는 그 부분의 원동력으로 전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물을 사용하지 말고 나트륨을 사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압이나 고온으로 안 가고 평상시 온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리스크가 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시장에서 오늘 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얘기가 그러면 이 기술 자체가 갑자기 빌 게이츠가 생각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생각을 해낸 기법이냐? 네. 아니죠. 한 4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는데 이게 왜 이게 안 된 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경수로 부분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를 할 때 태양광 풍력으로 곧장 가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전하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은 집 앞에 산에 풍력 발전소 하나 있는 거하고 집 앞에 산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있는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틀리죠. 좀 네.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풍력은 할 수 있어도 원자력은 하기는 힘든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옆집 가려고 그러면 되게 멉니다. 네. 사막을 건너고 그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비 사막을 건너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수로가 아니라 나트륨 기반의 원자력 자체는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까 얘기했는 그 비용 부분을 태양광 풍력으로 가지 말고 일단 원자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냥 수소로 달리자. 이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원자력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면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할 얘기가 많아서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문제가 되는 건 방사능이잖아요. 예. 방사능인데 우주에서는 방사능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화성에 우리가 만약에 장착을 한다. 뭐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태양광으로 직접 깔려 그러면 너무 힘들죠. 뭐 하고 쓰면 될까요? 그냥 원자력 쓰면 되겠죠. 방사능 터져봤자 어차피 우주는 방사능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력은 놓을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이제 얘기가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원자력을 좀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사실 원자력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언론 매체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해외에서 우리가 원자력 수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야 너희 나라도 원자력을 안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을 안 받아주는 이 이러한 일이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보통은 이제 이 기업의 대항전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이거든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체코가 또 플레이어로 뛰어들었어요. 국가 대항전인데 이 국가 대항전에서 누구 나라 안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야 우리하고 같이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원전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특히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밑에 있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이번 이슈가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풍력이나 태양광 이슈하고도 같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원전 부분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 하면 이 종목별로 좀, 예.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종목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생각이 나는 게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산중공업 이번에 우리 두산중공업 경영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국가 원천 기술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국가 근간이 되는 기술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전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턴어라운드를 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근데 원전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얘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달리고 있냐면 풍력이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 터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달리고 있는 찰나에 원전 얘기가 나와서 주가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의 그 기업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요번에 한번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전에도 생각이 나는 게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알짜 기업들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은 회사가 정상화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원전을 소형 원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우디라든지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적인 경수로 원전도 충분히 우리가 수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수주할 때는 이제 건설사 중에서 엔지니어링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원전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건설사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현대건설하고 네. 삼성물산하고 대우건설 요 세 가지 회사들만 그 부분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건설이 그 다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그리고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이 부분에 진출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 안에서 엔지니어
어린 기술이 있는 회사들도 같이 엮어서 원전 관련된 회사들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산 뭐 중공업 말씀을 하시니까 또 뭐 이제 원전 얘기지만 이제 오늘 또 기계주 쪽이 좀 흐름이 뭔가 매기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또 두산 인프라코어도 생각이 나고 이 좀 두산 그룹주라고 그럴까요? 요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좋은데 기계주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기계주도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엄청 지금 좋고요. 시점에서. 예, 지금 시점에서도 안 오른 종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든 현대건설기가 됐든 이 얘기는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시장에서 유딜 한다, 뭐 지금 풍력을 짓는다, 아니면 태양광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땅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땅을 파야 되든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굴삭기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히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그 얘기가 한번 있었죠. 그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산업은행하고 현대건설기계 쪽으로 넘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두산의 어떤 그 손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요즘 너무 빨리 치고 올라가서 요 부분 조금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강밴드 같은 종목들,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원래는 예전에 조선주로 분류가 되었던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실 게 아까 이제 LNG 관련된 부분, LNG선이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요즘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 많이 올랐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선주의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냐 하면은 배를 더 가지고 싶죠.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그래서 중고선을 딱 사면은 바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중고선을 딱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타랑이라든지 뭐 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그쪽 부분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배를 수주를 하자. 컨테이너 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기계 관련된 종목이 못 갔던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부분 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석유 산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70% 80%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강밴드라든지 아니면 태강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제 원전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책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탄소 배출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캐시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많이 올랐고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탄소 배출권도 문제지만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그 원료가 투입되는 단계와 제품이 생산되는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의 경우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한테 수출을 할 때 탄소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70%가 전체 GDP의 70%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첫 번째가 철강, 두 번째가 석유화학이 되는데 이쪽에서 일단은 뭐 타랑 장치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관심을 가지는 게 지금 낫지 않을까. 탄소 배출권 관련된 회사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타랑이라든지 아니면 오염 물질 배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장 지금 보고 계신 관심주 그거 들어보죠. 예, 오늘은 사실은 의미상으로 증시에서 고문 좋지는 않죠. 고문 보통 하락장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고무로 달립니다. 두산 일단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소를 보면서 야 풍력발전소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야 저거 한번 고장나서 한번 살펴보려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됐다 힘들겠다. 소위 말해서 배 타고 이쪽 풍력발전소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괜찮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이쪽에 가서 또 괜찮나 이렇게 보다 보면 해가 지고 밥은 먹어야 되고 뭐 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문제가 있는 풍력발전소에는 그냥 드론을 띄우면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산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화재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자가 어느 쪽에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할 때도 옛날 같으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녔어야 됐습니다만은 요즘 드론 띄워보면 되잖아요. 그럼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될 건데 드론 관련된 종목이 별로 안 보이네요. 이거에 지금 두산이라는 회사가
두산 모빌리티라고 해서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수소 드론을 최초로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요거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나중에 IPO하면은 두산이 또 재밌어지겠죠. 두 번째 부분으로는 요즘 로봇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다든지 뭐 증권사 리포터 찾아보면 대부분 얘기가 감속기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로봇 1등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상장이에요. 그렇군요. 누가 갖고 있냐면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100%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드릴 때 두산이 정말 좋은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좀 많이 팔아가지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두산이라는 요 지주회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주회사가 옛날의 경우에는 그냥 지주회사였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투자회사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들 투자회사들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IPO를 했을 때 그 이익 자체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지주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봇의 1등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두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와, 두산을 투자회사로 좀 보자 하는 그게 참 인상적이고요. 사실 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말에 왜 회사채 발행했는데 또 거기서도 흥행 성공을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시장에서도 이미 좀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산 얘기만 잠시 해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지주회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또 잘하는 데가 현대도 로봇을 잘하는데 현대 로보틱스가 이건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지주회사를 그냥 지배하는 회사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지주회사를 투자회사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아까 책 설명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왜 시총이 왜 낮은가 하면 돈 적게 주는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들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쿠팡 이상의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주회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두산입니다. 두산 관련돼서는 인프라코 지금 뭐 분할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건 좀 가슴이 아픈 얘기죠. 아까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할 때 모든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건설은 무조건 땅을 파야 되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바켓 부분은 분리를 했는 것은 두산의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만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렇게 내주는 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개인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한테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기계가 원래 1등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너지 부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증시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한 번씩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다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가능성도 일단 있기 때문에 그들 말들이 한번 쉬었다가 다시 달릴 때를 한번 노려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쉴 때 한번 그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쉬게 된다는 거죠? 예, 원래 주식이라는 것이 일단은 오르면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쉬었다 오르고 하니까 쉬는 타이밍을 어떻게 도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가격대를 안 들었네요. 예, 두산은 일단은 굉장히 좀 가볍게 목표가는 11만 6천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근데 손절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절가를 깨지면은 무너진다가 아니라 손절가를 깨지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안 깨면은 시간이 안 걸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 8만 2천 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1만 6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수 캐스터. 이제는 6월장의 달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도 순조롭게 마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중, 낙폭 모두 깔끔히 만회하면서 양시장 보합권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기전자 매수량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해보는 종목 카테고리별로 나눠볼까요? 먼저 수급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외인 기관이 동시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1분기 적자 실적과 또 감자 및 유증 발표로 5월 들어 공매도가 급증했던 삼성중공업은 5월 내내 주가 바닥권에서 쉽사리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월 들어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총 5,290억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5월까지 달성한 누적 수주가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 유의미한 스탠스 전환과 함께 주가는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 이외에도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조선주들 오늘 견조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원전 테마 확인해 보시죠. 오후장 지수가 좋아져도 오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여전히 견조함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에 상방 압력을 주고 있는 주체는 두 억만장자인데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함께 차세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이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와 버핏이 소유한 전력회사를 이용해 원전을 함께 건설한다는 소식인데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브로맨스는 워낙 유명하죠. 빌 게이츠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사 활동뿐 아니라 워런 버핏 생일 땐 직접 생일 케이크를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원전 협력을 통해 그들의 우정은 물론 에너지 산업 혁신과 세계 각국의 원전 개발 경쟁까지 부각시키는 모습, 일진파워,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종목 휴지를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질병청이 이 보툴리늄 균주 전수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균주 도용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은 후발 보툴리늄 톡신 제재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풀이하는 모습입니다. 5월 말부터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휴젤, 오늘 22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시각 6%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종목 기아 보시죠. 5월 판매 컨퍼런스 콜 리뷰에 대한 국내 리포트들과 함께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올 2분기 정점이 될 것이며 완성차에 대한 강한 수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해서 지금은 현대차와 기아를 살 때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현대차는 1.5% 상승, 기아는 1.8% 상승 중에 있네요. 또 삼성증권은 기아가 다시 한번 세운 미국에서의 최다 판매를 기록을 보고 상대적으로 주가 미진한 반응이다. 생산과 판매 증가는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간밤 GM과 포드도 급등을 한 데 따라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견조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꼽아봤는데요. 강준혁 대표님이 보시기엔 오늘 네 종목 중 어떤 종목의 매매 전략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별 3개를 드릴 수 있는 종목은 별 3개를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올랐습니다. 향후에 모멘텀이 없는 것도 일단 아닌 건 다 알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석유 관련된 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적이 3사에 비해서 다른 3사에 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후발로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모멘텀은 같이 간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기적으로 충분히 삼성중공업은 관심 가지시고 쭉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강준혁 대표님 감사드리고 예. 오늘 방송 마치고 또 유튜브에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강준혁 대표 이름 치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